여러분은 혹시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돈을 받고 남 대신 매를 맞아주는 직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것도 단순히 손찌검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잔혹한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일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마치 허구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이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직업이 바로 조선시대에 실제했던 매품팔이였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가슴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소중한 생명이 돈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었던 냉혹한 사회의 이면을 말이죠. 도대체 어떤 절박한 사연들이 한 인간을 스스로 몸을 내던지는 선택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그 비극적인 결정 뒤에 숨겨진 개인의 고뇌와 고통은 또 얼마나 깊었을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매품팔이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그림자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조선시대의 백성들에게 가난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닌 삶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거대한 괴물과도 같았죠. 굶주림은 아이들의 눈빛에서 생기를 앗아갔고 부모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고이게 만들었습니다. 초가집의 낡은 지붕 아래 차가운 바람만이 유일한 손님이었던 날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흙벽은 부서지고 문풍지는 바람에 찢긴 채 덜렁거리는 집에서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의 절망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을 테죠. 곳간은 텅 비어 먼지만 쌓여가고 낡은 옷가지조차 기워 입을 실조차 없는 나날의 연속. 이러한 극심한 가난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품팔이는 말 그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는 어린 자식들의 마른 입술과 해골처럼 앙상한 몸을 보며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노비로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만이 남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자신의 고통쯤은 감수하려는 비장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빚더미에 앉은 이들에게 매품팔이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흉년이 거듭되거나 예기치 못한 재난이라도 닥치면 농민들은 고리대 금업자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 번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평생을 갚아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곤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가족 전체가 노비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 누군가의 곤장을 대신 맞아주고 그 대가로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유혹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뛰어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테죠. 오직 당장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족을 지키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곤장터로 향하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굶주린 아이들과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그를 배웅하고 있죠. 남자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비장한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을 테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온갖 고뇌와 함께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위한 도구이자 이 비정한 세상에 던져진 마지막 희망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매품팔이의 삶은 단순히 돈을 받고 매를 맞는 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 극단적인 가난과 사회의 냉혹함 앞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영혼 깊숙이 새겨진 슬픔이자 절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곤장터에 선 남자, 그의 비장한 결심은 이제 현실의 잔혹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곤장의 매질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한 인간의 몸을 부수고 영혼마저 짓밟은 무자비한 폭력이었죠. 곤장 한 대가 내려쳐질 때마다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는 형장 전체를 공포로 물들였을 겁니다. 두꺼운 나무 곤장이 살을 파고드는 그 끔찍한 순간은 고통 그 자체였을 테죠. 매품파리는 때론 수십 대, 많게는 수백 대의 매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매질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이들은 단순히 매를 맞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살과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견뎌내는 처절한 투쟁을 벌였던 것이죠. 곤장은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가격했지만 그 충격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피와 출혈은 물론이고 근육과 장기가 손상되는 것은 예사였죠. 뼈가 부러지거나 내장이 파열되는 치명적인 부상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의 열악한 의학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상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작은 상처 하나도 괴사로 발전하거나 폐혈증으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매품파리들은 매를 맞은 후에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상처는 골마 터지고 감염은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영구적인 신체 손상으로 인해 다시는 온전한 몸으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게 되는 후유증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심지어 매를 맞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일도 심심찮게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망 시 매품파리를 고용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죽음은 그저 값싼 대가로 치부되곤 했죠. 매품파리의 삶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그들을 뒤쫓았으니까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빚을 갚기 위해, 혹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선택한 그 길은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갉아먹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으며 생각했을 겁니다. 이 고통만 견디면 내 가족은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겠지. 이 고통만 참으면 내 아이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고 말이죠. 그들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무치는 사랑과 함께 비정한 현실에 대한 절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형장에는 곤장 소리와 함께 매품파리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조선시대의 비극을 대변하는 듯했죠.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어떤 감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을까요? 어떤 이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쉬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무덤덤하게, 또 어떤 이는 그저 구경거리로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선도 매품파리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매를 맞고 쓰러져 피를 흘리는 그의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참한 광경이었죠. 그리고 때로는 그 끔찍한 순간이 예고된 비극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매품파리가 곤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는 순간 말입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매질을 버티지 못하고 싸늘하게 식어갔겠죠.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눈빛에는 가족에 대한 미련과 함께 이 비정한 세상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의 모순과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짓밟았던 잔혹한 시스템의 정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의 죽음 앞에서 매품파리를 고용했던 양반이나 부유한 상인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을 겁니다. 그들에게 매품파리는 그저 자신의 체면이나 안위를 지켜주는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의 죽음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처리해야 할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휘두르던 관리들은 무심하게 다음 사건을 처리했을 것이고, 대중은 잠시 수군거리다 이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가장을 잃고 홀로 남겨진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품파리의 죽음으로 인해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을 테죠. 그들의 삶은 이제 누가 책임져 줄까요? 매품파리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남겨진 끔찍한 상처이자
결코 아물지 않을 슬픔이었습니다. 곤장의 고통 속에서 매품파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걸까요? 가족의 생계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이 참혹한 세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절규였을까요? 이 모든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까지인가요?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과연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매품파리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모든 순간에 던져지는 준엄한 경고이자 질문일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회는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매품파리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잔혹한 매질이 수없이 반복되던 어느 날, 결국 그 비극적인 끝은 찾아오고야 말았죠. 곤장이 허공을 가르고 살을 찢는 끔찍한 소리가 형장에 메아리칠 때 매품파리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마지막 매질 직전 흐릿한 의식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을지도 모르죠. 굶주린 아이들의 눈망울, 병든 아내의 마른 기침, 빚쟁이의 서늘한 협박까지 그 모든 절박함이 그를 이 참혹한 형장으로 이끌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의 몸은 차가운 땅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집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육신. 그 앞에서 곤장을 내리치던 관졸들은 잠시 멈칫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익숙한 풍경에 무감각해져 다음 순서를 기다렸을까요? 매품파리를 고용했던 양반은 순간적인 당혹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지키려 했던 욕망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과연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권력을 쥔 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한 생명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초가집에서 그의 귀환을 목 놓아 기다리던 가족의 절망은 어떠했을까요? 낡은 옷을 입고 비장한 얼굴로 집을 나섰던 가장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곤장터 한 구석에서 터져나오는 통곡 소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이자 비명이었을 겁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짓밟았던 시스템의 정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한 인간의 목숨이 고작 몇 푼의 돈으로 거래되고 그 대가로 처참하게 쓰러져가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이토록 무참히 짓밟히고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인 상황. 과연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비단 과거의 매품파리에게만 던져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모든 순간에 던져지는 준엄한 경고이자 질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매품파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장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당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매품파리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단순히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과 소외된 이들의 절박한 삶,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순간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목숨값에 대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희생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매품파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사색과 성찰의 여운을 남깁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